쟤네들 무차별 지나가더라고. 그쵸. 그래서 14명 끌고 가갖고 민주노총이 4명 구성영장 거기다 잘못 붙으면 크게 민주노총이 덤탱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양경수 위원장 네. 뭐 사주했는지 배우 또 내사 들어갔고 14명 연행해서 4명 영장 청구해서 지금 이쪽 시민사회에서는 탄원서 쓰고 있잖아. 연장 기각. 16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네. 충돌. 네. 그래서 16일이 고비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니 봅니다. 그날도 민주노총 그 진행자가 네. 여러 번 경찰한테 평화로운 집회에 끼어들지 말아라, 네. 폭력 유발하지 말아라 여러 번 노티스를 했고 그게 민주당 집회에서도 이어져서 그 안규령이가 이제 사회 봤잖아요. 네. 계속 그 멘트를 여러 번 날렸어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 좋게 하려고 민주당 집회 시작 전에 우리 시민 여러분 네. 경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경찰도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다. 네. 박수로 격려합시다. 그래갖고 완전히 80년대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8시 분입니다. 그런가요? 방송 네, 시작했네. 김영선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 동업자였고 세비를 절반씩 나눠 가지고 돈을 서로 돌려 쓴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4억 가까이 되는 그에게 국세를 체납 중인 명태균이 국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끔 김 전 의원은 입법 시도를 합니다. 두 사람의 기이한 행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이 여론조사 기업에서 실무와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던 이들 소장 김태열 씨와 부소장 강혜경 씨에게 법적 책임과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떠넘깁니다. 배신감과 엄청난 정신적 고통도 안겨줍니다. 김 전 의원은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의 달인쯤 되는 범죄자로 몰아세우면서 고소까지 했습니다. 명태균은 김태열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자이니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고 자신은 여론조사 같은 것 모르고 하지도 않았다고 잡아댑니다. 세상이 참 쉽고 만만한가 봅니다. 아니면 믿는 구석이 대단해서 얼굴에 철판 깔고 밀어붙이나 봅니다. 허우대 멀쩡해 보이는 보수 진영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만만했던 게 지금의 허세를 잊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전파사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오너라는 것을 확정하는 녹취를 공개, 그의 거짓 정언을 알리겠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초반부부터 시작된 주술적 정치농단, 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과 명태균이 작정했던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이게 대체 무슨 플랜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프렌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지난 8일입니다. 창원지검에서 8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는 명태균 씨의 모습입니다. 옆에는 그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취재진을 향해서 거짓의 산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뻔해 보이지만 그는 언론과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이 사진은 이 장면은 보셨겠습니다만은 누가 거짓을 하고 있고 누가 피해를 호소하는지 저는 극명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태균 씨가 살려고 속된 말로 용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동문서답도 아니고 네. 화제를 교묘히 돌려버려요. 네. 그래서 화제를 돌리면서 언론을 탓하고 강혜경 씨를 탓하고 그다음에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자기 이제 정치자금법 네. 이 수사는 이 수사지.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라든가 공천 개입 이 의혹의 핵심은 사실 그거 아닙니까? 물론 명태균 씨가 뭐 공천을 빙자해서 예비 후보자들한테 정치지망세들한테 얼마를 받았다. 이거는 이것대로 이제 그 수사는 의외로 간단한데 네. 문제는 이번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공천에 대통령 부부가 개입을 했느냐.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대표라든가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경선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을 했느냐. 네. 그 특혜를 입어서 후보가 되고 네. 당 대표가 됐느냐. 이게 결국은 의혹의 핵심인데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걸 자꾸 흐려요. 그렇죠. 기자들을 막 윽박지르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프레임 전환하는 건데 명태균 씨가 그 뭐 여권의 정치인들, 지역 정치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다. 네.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여론 조작의 수법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단한 사람이죠. 여론조사 네. 전문가들도 그냥 머리를 딱 칠 정도로 네. 야 선수다 선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건 분명해요. 네. 연기도 잘한다. 하지만 프로급이에요, 프로급. 예, 예. 그 굉장히 거칠고 아니 명태균도 명태균이지만 그 변호인으로 나선 저 김소연 변호사도 네. 아주 눈길을 끌었는데 아주 저 예전에 이번 좀 네. 저 검찰청 출두하면서 가장 히트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반말하지 마 막 이러면서 할 때 네, 네. 깜짝 거칠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예. 그런 모습 네가 처음 먼저 봤어요. 반말했잖아. 이러면서 아니 이 김소연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그 충남 대전 출신인데 네.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했어요. 민족사관. 민사고 출신이죠. 민사고를 네. 2년 만에 네. 졸업. 민사고 2년 만에 졸업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카이스트를 갔는데 네. 카이스트에서 네. 뜻이 안 맞아가지고 네. 고대 경영학과를 또 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또 뜻이 안 맞아가지고 네. 그 충남대 로스쿨 가가지고 네. 로스쿨로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촉망받던 이제 변호사 출신 지방의원이었죠. 네. 대전시의 민주당 공천을 받고 대전시 의원 했던 예, 출발은 분이에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에서 출발했고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공천을 대가로 뭐가 오갔냐 이랬을 때 저도 그때는 야 젊은 변호사가 굉장히 거대 권력에 맞서서 네. 굉장히 의롭게 싸움을 하는구나. 그때 그래서 잠깐만요. 그때 상황을 다시 얘기하자면 네. 이 양반이 이제 민주당으로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 나와가지고 됐어요. 민주당 네. 후보 그랬죠. 도의원으로 네. 된 건데 이 양반이 도의원 돼서 가만히 도의원 생활을 하면 되는데 이 김세현 변호사가 아니 내가 도의원 하려고 도의원이 됐는데 도의원 됐다고 돈을 좀 내놓으라고 한다 민주당에서. 네. 이게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도의원 돈 내놓으라는 건 진짜 웃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큰 파문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예. 사람이 또 이준석 씨와의 갈등으로 또 유명세를 또 좀 네. 타져놨습니까? 이준석이 네. 그 성희롱 네. 사건, 성매매 사건. 성매매 사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매매 의혹 사건이죠. 네, 의혹 지금은 사건이죠. 이제 의혹 사건이 되고 예. 무죄로 나왔지만 네, 네, 이걸 네. 제일 먼저 폭로해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하고는 완전히 각을 지는 사람이죠. 이번에 명태균 변호사를 맡은 것도 네. 그 명태균 변호사를 맡으면서 무료 변론을 하면서 이준석의 약점, 네. 이준석의 약점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명태균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예. 명태균 씨는 그런 이준석과의 철천지 원수인 김소영 변호사를 자기 변호인으로 선임을 한 게 무슨 이준석에 대한 무슨 사인일까요? 뭘까요? 이런 의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명태균 씨 변호인이 사임도 하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변호인을 구하는데 좀 애를 먹은 것 같고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예, 그거는. 김소연 변호사가 자청해서 무료 변론하겠다라고 네. 나선 네. 거고요. 네. 김소연 변호사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꿨죠. 가세연이라고 알죠? 그렇죠. 아주 그냥 보수. 네, 거기죠. 예. 예, 거기에서 또 코너 맡아서 예.
가세연이 압수수색 당할 때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슈퍼챗도 참 많이 받았던.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뭐 제가 뭐 개인 저 변호사이신데 제가 또 인신공격 할 수 없으니까 인신공격 아니면 있는 사실만 예.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어제 이제 MBC에서 김소연 변호사하고 강혜경 씨 변호사인 노 변호사하고 네. 노영희 변호사하고 둘이 1대1 토론을 붙었는데 그게 생방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삐삐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네. 이제 결국 녹화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수위가 굉장히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뭐 진짜- MBC 뉴스에서 삐삐 소리 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얼마나 근데 수위가 높으면 삐삐 그게 소리가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났음에도 소리인지. 불구하고 예. 언론인들 왜 우리가 뭐 야마 잡는다 뭐 이러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얘기 서슴없이 하고 수도 없이 삐삐삐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결국은 녹화로 해서 나중에 이제 녹화했던 거는 또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많이 수위 조절을 했는데도 거기서도 네. 삐삐 소리가 계속 이 나는 거예요. 김소연 씨가 그 되게 좀 뭐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거 외에도 지금 이야기 풀어놓자면 지금 오늘 주제에 거의 뭐 서초갑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3등 하신 거 자유통일당 거기도 잠깐 계셨던 거 네, 뭐 그런 이력 전략- 다채로워요. 예. 네, 그런 전략을 가진 저기 사람이- 누구야 오세라비 씨 그 양반하고 페미니즘은 이렇게 괴물이 되었다라는 책도 공저도 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출발해가지고 자유통일당까지 가셨으니까 뭐 정체성에 대해서 뭐 의심스러운 거죠. 뭐. 한 곳에 잠시 붙어 있질 못하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김소연 변호사를 변호하는 네. 변호인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자기 이제 그 신변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 여기서 실수가 막 벌어지니까 김서원 변호사 변호하기 힘들겠던데요. 또 변호하려고 하다 보면 반말하지 마. 또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김소연 변호사가 이 현장에서 저 검찰 조사 받고 나온 그 현장에서 명태균 씨의 입장을 대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참 듣기 민망할 정도의 거짓이다라는 생각을 그럼요. 가지게 됐거든요. 논리도 그때- 없던데요. 그때 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 소유가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김소연 씨는 명태균 씨는 거의 기본급만 받고 일한 직원이다. 그리고 고정 월급을 받았지만 법카를 받아본 적도 없고 교통카드 50만 원 2번 받은 게 전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쪽은. 미래한국연구소가 명태균 씨께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로 소명할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연 소명이 됐을지 그러니까. 그거는 미스테리죠.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웃긴 네. 게 뭐냐면 검찰이 단 한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사건을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거는 뭐 이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치자금법 위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같으면 예, 검찰에 찍힌 사람 같으면 예. 저 사람은 지금 11년 전에 지금 접수가 됐을 때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그 접수가 됐죠. 이제 그걸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일에 검찰에 찍힌 사람 같으면 당연히 별건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뭐 별건이 하나도 돼요. 덕지덕지 국정농단부터 붙이면은 시작해가지고 예. 만일에 여기서 이게 덧붙일 수 있는 별건을 다 갖다 붙인다면 뭐 한 30건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지금 제일 그 심한 게 공갈 협박. 툭하면 공갈 협박 했잖아요. 예. 아니 지금 또 저 아까 얘기로 돌아가지만 네. 이 수사의 핵심은 그 정치자금법으로 돈이 양쪽 간에 얼마가 갔느냐 네. 누가 뭐 무슨 용도로 줬느냐 이거 밝히는 거는 네.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네. 자금의 흐름을 쫓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은 공천 개입을 했느냐 네. 여론 조작을 통해서 누가 어떤 이익을 받느냐인데 네. 그 강혜경 씨가 8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강혜경 씨 통해서 검찰 조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보니까 금전 그 정치자금법만 수사를 했고 네. 여론 조작이라든가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도 안 나갔다라는 거죠. 부정 논란도 있는 거고. 우리가 3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예상컨대 아마 명태균 씨는 계속 용산에 사인을 보낼 것이다. 네. 그래서 용산하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직접 소통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나중에 특검이 됐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또 다른 의혹이 그때 네. 불거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날 검찰 조사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암시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부터 아마 싼 티켓 끊어서 맞아요. 한 2년 정도 너 들어가 있어라. 그러고 우리가 김영선도 마찬가지죠. 입을 맞춘 거잖아요. 우리가 예언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니 그럼 이미 네. 3주 전에 제가 저거 싼 티켓 끊어서 입을 일단 네. 봉할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검찰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예요. 다 됐다고 아니 저 봐야죠. 수사가 작년에 선관위에서 고발해서 창원지검에서 네. 사건과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사도 했었는데 10개월간. 그러고서 묵혀 있다가 네. 정유미 지검장이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그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네. 발령받았거든요. 네. 정유미 검사가 누굽니까? 아니, 용빠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말할 이 수도 사태를 감시한 거죠. 네. 그래서 정유미 지검장을 창원으로 내려보내서 제 추정은 그래요. 소방수 역할을 정유미 지검장한테 맡긴 거죠. 사건 그러니까 공개 사건을 이제 시나리오를 네. 다시 짠 거죠. 절대 용산까지 못 오게. 명태균이가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검찰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자기 뭐 정치자금법 위반 하나로 고소가 된다면 가만히 있던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막 기자들을 공격하고 막 내가 언제 그랬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게 그게 검찰 본질이 수사 그게 받고-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언론에 대고 설파하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더 일이 커진 거 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이 뭐 명태균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그 뭐 정치인들하고 동거래한 거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씨가 다 한 거고 돈 문제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다 빌리고 다녔고 그 사람들은 집도 사고 뭐 분양도 받고 했다. 돈도 그 사람들이 다 썼다. 이제 완전히 발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잠시 뒤에 이 녹취 또 한번 들어보시면 그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건 이미 뭐 이 정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뭐 95%는 95% 이상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명태균이 다 한 짓이고 명태균의 그 지시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또 금전 거래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 1년의 이 사태를 보면서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초록은 동색이다. 예. 동색이다. 뭐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다 비슷비슷한 인물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그런 비슷비슷한데 인물들이니까 그 셋이 돈 거예요. 예. 공통점은 뭐냐? 국민은 이미 다 아는데 네. 자기들만 국민이 이 정도면 국민이 속아 넘어가겠지 정도의 이거 연기도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무슨 발 연기라고? 아니 연기도 한번 하려면 그러면 제대로 오스카 해야지. 대상, 오스카 대상. 명태균, 강혜경 2022년 2월 28일 그러니까 그 대선 열을 앞두고 나눴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또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어디에서 받아서 수급해서 처리해라라는 것도 분명히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의 그 조작 그때는 경선 때가 아니라 가지고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미 뭐 그 우리 익히 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네, 명태균, 네. 강혜경. 강혜경. 네. 그 오늘부터 돌려야죠. 네, 예. 연령별 가중치 나중에 줘서 네네, 어디 공표할 건 아니잖아요. 내 조사만 하는 건 관계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 간단해요. 네네. 예. 사전투표. 그 사전투표 매달 며칠 사전투표일인데 사전투표 할 거냐? 네네, 그다음 후보 누구 찍을 거냐? 네네, 그죠? 네, 그 빼요. 예예예, 예. 그다음에 그 기타 후보가 들어가면 되죠. 네네, 예. 그다음에 건강 지지. 네네, 그거 세 개만 딱 물어보면 간단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를 3,000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뭐 돈은 모자르면은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100한테 받으면 됩니다. 예, 추가 좀 알겠습니다. 받아가 난가 돈을. 네네네네. 이거 내가 다 돌린다고 다 공지했거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돌린다. 네네, 10일이잖아. 네네네. 좋은 돈 알지? 그쵸, 네, 예, 돈 달라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가 뭐 정리 좀 하자고. 돈이 네네. 없다면.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사람, 예, 알겠어요. 네. 네, 지시하고 있죠. 네. 네.
그 본인은 그 돈과 관련해서 이제 아무 뭐 없다고 자기는 이론도 받은 게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 잘 모르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 녹취가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네. 저 양반은 사기꾼 화법을 갖고 있어요. 사기꾼 화법이 뭐냐면 그 자기가 유리할 때는 존댓말을 써주다가 네.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반말해요. 아, 예. 그게 사기꾼 그러네. 화법이구나. 그 사기꾼 화법인데 어. 저 양반이 대표적인 사기꾼 화법을 쓰는 사람이에요. 예. 맞아. 자기 아쉬울 때는 자기 아쉬울 때는 높이고 존댓말하고, 자기 이제 만만하고 괜찮으면 반말 딱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포토라인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 언론한테 막 삿대질하고 얼마 그러니까요. 조금 있으면 칠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예봉을 꺾으려는 거지. 그것도 이제 우리 저 김 국장께서 얘기했던 그 바로 사기꾼 기질의 또 사기꾼 하나. 기질이죠. 일수 또 있네. 하나 참 기가 불리하면 막 손소리 지르는 막힌 거죠. 기가 막힌 내용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에 명태균 명사장님이라고 돼 있는 게 그 명태균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으로 나간 내역입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도대체 이게 얼마야 저게? 본인이 뭐 이쪽에서 뭐 관여한 거 없고 돈 받은 거 없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다 아는 거짓, 다 아는 사실을 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저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 강혜경 씨가 참 회계 관리도 그렇고 굉장히 꼼꼼한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기 보면 관리비, 집세, 와이프 폰체납, 연금, 폰체납금 소액, 뭐 근데 폰체납금 소액이 170만 원인데 장모 이자, 뭐 야 저거는 뭐 자기 저 개인 회사도 저기 개인 사업자도 저렇게 못할 정도인데 장모님 이자가 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기간이 아이고.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저 화면 하나에 대략 20건으로 예, 해가지고 예. 한 2천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역들이 강혜경 씨가 다 보내줬던 그리고 내역이거든요. 자기 그냥 금고처럼 쓴 거 네, 아닙니까? 저 회사 돈을. 네, 본인 필요하면 쓴 회사가 거잖아요. 본인 회사가 아니고 그 착실히 일한 그 직원이었을 뿐이다라고 법인 카드를 저렇게 써도 난리 날 텐데 저거는 법인카드 쓴 적 한 번도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자기 회사가 아닌데 저렇게 폰 체납금에 예. 딸 N 명사장 경비 장모 이자 휴대폰 야, 저거는 어느 그룹 회장도 저렇게는 안 쓸 것 같아요. 아유, 예. 저건 큰일 날 일이에요. 예. 그리고 저기 이 돈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 뭐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또 영장 청구 들어갔죠. 배모 씨와 예, 이모 예, 씨. 예. 그 지방 네, 두 분은 좀 소개가 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또 사연이 있었잖아요. 배모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재력도 좀 있는 분들인데 네. 근데 사실은 그 확신이 안 가면 어떻게 배팅을 하겠어요. 네. 아무리 자기 공천을 준다 하더라도 네. 뭘 믿고 주겠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믿게 한 거죠. 네. 배모 씨 같은 분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 가면 경희궁의 아침이라고 네. 네. 그 오피스텔이 있어요. 거기 15층에 김정인 위원장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때 아마 김태열 소장도 같이 갔다 그러죠. 근데 김태열 소장은 네. 김정인 위원장 방 안으로 못 들어가고 네. 밖에 있었고 네. 배모 씨하고 그 저 명태균 씨랑 명태균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나와서 봤는데 김종인 그 위원장한테 뭐라고 소개를 했다고 그랬죠? 아 우리 독립자금 대주시는 분이라고.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독립자금이라는 건 뭐예요? 총알 아닙니까? 네, 총알이고. 예, 현금.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여론조사에 예. 쓰인다 해서 미량 그러면 것으로. 배모 씨 입장에선 지방의 의원인데 네. 아니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진짜 면전에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인은 이제 고령 군수 나가고 싶어 예, 했죠. 예. 아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 그건 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한 차례는 워낙 아크로비스타가 이제 스케줄들이 많고 손님이 많아서 네. 한 번은 기다리다 못 받고 네. 한 번은 갔는데 이제 기다리는데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갈리는데 그때 이제 그 함성덕 교수 네.
그 한쪽에서는 네. 함성득 교수가 연락해서 왜 거기 올라왔으면 올라와야지라고 네, 해서 네. 했다라는 썰과 네. 또 함 교수님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이 부분을 한번 네. 함 교수님은 계속 지금 뭐 저하고 소통을 하고 뭐 계시니까. 요즘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완전 여기 휘말려 갖고 골치 아파하시는데 한번 오시면 이름이 좀 많이 근데- 거론되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저랑 얘기 나눴던 거는 그 이제 이웃 사니까 네. 명태균 씨를 알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제 기사랑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길래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차도 이제 차도 네. 대접하고 네. 그 정도로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올라와야지 왔으면라고 해서 여사를 보게 해줬다. 네. 그러면 저 배 씨 입장에서는 네.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 그러니까요. 왕을 만든다라고 하는 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네. 그 다음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여사를 만나. 아니 그 믿고 베팅한 거죠. 돈도 있고 고령 군수 나가는데 그 특히 정도는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배팅을 해야죠. 예. 지금 사진이 저기 저기 또 모자이크 이준석하고도 처리가 또 됐는데 있는 거야. 저 모자이크 처리된 저분이 이제 배 씨인데 예. 이준석이 당 대표잖아요. 그럼요. 네, 당 대표까지 만났으니 얼마나 예. 부풀어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 이제 다 이제 진행이 될 끝났다고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예. 생각을 했겠죠. 뭐 만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고령에서 특히 한나라당으로 나올 거면 한나라당이 아니라 한나라 국힘으로 나올 거면 뭐 다 당선된 거 아니에요? 저 아니 정도 거기다가 만나면. 예. 엊그제 MBC에서 또 녹취 하나 틀었지만 네.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론 조작, 네. 여론조사 조작하는 방법. 네. 그걸 누가 들으면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무릎을 딱 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신기법이요. 예, 신기법. 신기법이다. 네. 대단한 명태균이다. 그 사기꾼이 그런 재주는 있어요 또. 그러니까 예. 정치인들이 다 인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명태균이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네. 우리랑 이제 화법이 다른 거야. 약간 네. 도사처럼 네. 이렇게 운 던지듯이 한 잔재주.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법을 설명하는 거 녹취로도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들었지만 혼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제 자신만만하다 보니 지방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공천은 내가 줄이 잘 닿으니 좀 줘봐봐 전압이든 뭐든 해서 이렇게 수금을 쭉 그렇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기 배 아무개 씨 그다음에 대구시 의회 진출하고자 했던 이아무개 씨. 그다음에 또 창원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허아무개 씨가 있습니다. 허아무개 씨. 허아무개 씨는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후보군들이 제법 좀 나왔는데 돈은 이제 3천만 원 이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꼴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조작을 지시합니다. 그랬죠. 명태균 씨가 이거 가중치 높여가지고 예. 돈은 3천 몇백만 원 받아놨는데 이게 꽁지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 돌아버린다고. 정의로우신 분이네. 그래서 돈 이거- 먹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먹은 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확실히 책임지네. 근데 이게 그게 너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걸 본인이 이야기했고 그게 그러니까 숫자 조정을 이제 하는 게 그게 이제 드러납니다. 요게 민주당 공보국에 이제 접수된 녹취록 파일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허아무개 씨가 전해가지고 공천을 받을 사람인데 꼴등 나오면 골 때리니까 난리 나쁜다. 누구만 뭐 차이 나게 하되 뭐 가중치를 좀 잘 올려가지고 4, 5등은 돼야지. 이제 그러면서 해라고 강혜경 씨한테 지시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지방 그 창원시장 선거 때 여론조사 때 이제 한 건데 이런 기법이 이 대선 후보 만들 때도 쓰였던 기법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 때도 쓰였고 그 앞에도 그 당대표, 앞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도 쓰였고 그 앞에 우선일 때도 지방선거 쓰였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문제는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제의 당원 멤버 56만 명이 네. 명태균 씨한테 건너갔잖아요. 예. 그거 건네준 사람은 홍준표 시장의 예, 그 최모 씨. 예, 최모 나중에 씨. 이제 뭐 한 자리죠 하죠. 네. 그런데 가갖고 이거를
뭐 다 녹취에서 또 드러났지만 여론조사에서 우호적인 번호만 따로 고른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안심번호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10일인데 네. 당 경선이라든가 이럴 때는 20일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일 동안은 얼마든지 이 당원 명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네. 얼마든지 돌려서 네. A 후보면 A 후보에게 그 호의적인 번호만 따로 추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결정적인 거. 네. 이거를 네. 이준석 대표한테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뉴스토마토가 마지막 퍼즐 하나 남았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준석 퍼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이 밝혀야 된다. 네. 그런데 뉴스토마토는 실제로 AC, BC로 안 쓰고 실명을 거론해서 마지막 기사다. 네. 마지막 이제 요번에 명태균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로 그게 이제 폭탄급인데 네. 그게 이제 상당한 폭발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이가 관여해서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무시한 그 폭발력을 갖냐 하면 만약에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조작에 이용돼서 네. 이준석이도 가담을 했고 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결국은 현재 윤석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작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원천 무효예요. 이거는 무효. 그래서 당선 무효 당선 무효도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폭발력을 갖는 건데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는 지금 정치자금법 뭐 돈을 어떻게 했냐 이런 문제는 뭐 당연히 이제 그건 싼 티켓이에요. 2년짜리. 티켓인데 네. 사실 그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다 흔들어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거 조작이에요. 네, 선거 조작이고 이 문제는 국정농단이고. 보통 문제가 대한민국의 아니라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오너도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발을 빼려고 그 얼굴에 철판 깔고 지금 발을 빼려고 지금 뭐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오너 아니에요. 근데 문태균 씨는. 검찰은 네. 그걸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수사가 네. 영장에 적시된 것도 구속영장 청구된 것도 네. 철저하게 정치자금 그러니까 그거 한 위반법이에요. 건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조작에 그러니까 무료로 지금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한테 3억 7,500만 원어치. 아, 지금 그러면 뭐, 이게 네. 뇌물죄가 적용되면요. 뇌물죄 1억이면요. 특가법 걸리는 거 알죠? 그러게 되면 10년이에요. 10년. 10년. 윤석열이한테는 무료로 해줬지만 밑에 애들한테는 돈 다 받은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거 받아가지고 윤석열이나 네. 뭐다 이준석한테도 안 받았어요. 이준석이 이준석 다 도 안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고. 그럼 1억이 넘어가면요. 네. 미니멈 10년이에요. 특가법이죠, 예, 특가법. 특가법 자, 뇌물죄. 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채팅창에서 김영숙님께서 진짜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인지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자존심 저도 괴롭습니다. 상하고요. 예, 저스트 가드님은 과거에 점술도 봤다는 것 같은데 사기꾼 기질이 아주 농후하고 예, 명태균 이야기죠. 김건희랑 잘 통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아 예. 앞선 그 말이 이야기 맞는 중에 말이에요. 앞선 예. 이야기 중에 그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설동관님이 아주 약을 많이 복용한 약 복용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보니까 주셨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민심은 네. 이미 다 이 정권으로부터 이제 등을 돌렸다. 그런데 네. 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건 자, 국민도 다 알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네. 너무 웃기잖아요. 그냥 그 명태균이 2차례 불러가서 그다음에 강혜경 씨 8차례 불려가서 참고인신문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정치자금법만 조사하고 여론조사라든가 네, 이 그런 부분은 전혀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 하는 겁니까? 하는 거니 참 그 명태균이 그 기자 JTBC 기자한테 삿대질 해가면서 하는 거 보니 안한무인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어이가 없어도 기자도 참 정말 그러니까 답답했을 이게 것 아니 같은데. 뭐 JTBC 기자도 좀 말하라고 했지만 이 명태균 씨가 나서가지고 언론한테 무작위하게 설파한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냥 막 자기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예. 근데 그 온 자세가 동네방네. 바뀐 게요. 네. 예.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는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가서 아니 나오면서 사람이 그죠? 검찰 수사 받고 나오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겸손해지고 네. 아 뭐 충분히 뭐 그러니까요. 저 조사에 예. 임했습니다. 뭐 무리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명태균이는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더 강해졌어요. 기세가 검찰이 뭐 든든해졌어요. 사인을 준 것 같아. 그 여하튼 그 뭐 기세가 사인을 준것 든든해졌어요. 같아. 예. 아니 어떻게 난 검찰 보기 조사 받고 드문-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쓴 거야. 아 예. 검찰 수사가 이게 정치법으로, 예. 비싼 티켓은 아니고 요거 해봐야 싼 티켓이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얻은 거죠. 검찰이 그래서 사인을 잘하면 줬겠죠. 사인 준 거죠. 잘하면 지유까지 뭐 이렇게 그렇지.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들한테 막 이제 뭐 완전 협박을 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요. 잘하면 치겠더라고요. 야 진짜 난 저런 또 예. 야. 저는 그 강혜경 씨, 김태열 씨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두루두루 듣고 있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이번에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또 받고 나오면서 하고 있는 저 그 언행의 자세가 제정신은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그리고 저 뒷배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정신이 아닌 거 우리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피플앤뉴스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 볼 네, 텐데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 시사평론가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폭발력이 강한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2024년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한두 개 해야지 뭐 어처구니 아니 이제 놀랄지도 않아요. 너무 일이 많이 터지니까. 놀랄 예.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하는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진짜 슬픈 이야기인데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지지난주부터 계속 그 선배가 또 저기 무속인들 주술, 많이 만나고 예. 아니 김건희 씨가 무속 좋아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신뢰하고 또 잘 따르고 근데 그건 개인 취향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정에 개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 문제는 상황이 좀 다른 문제 우리가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개인이 무속을 좋아하고 네. 또 답답할 때 점집을 찾아가고 그거 문제 그건 삼지 개인 않죠. 개인 예. 취향이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뭐 문제 삼을 일도 아니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주술 무속 이것이 그 방금 네. 우리 전파사 김 사장도 말씀하셨듯이 국정에 개입됐다라는 거죠. 네. 심지어는 대통령 당선돼서 인수위 시절에 갑작스럽게 청와대 이전해서 지금 용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무속인들의 네. 조언에 의해서 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일전 없는 천문학적인 그러니까요. 지금 네.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저희 세금 그다음에 저게 국가 안보에도 보안에도 지금 취약성이 있고 미국 도청에 뚫려 북한 그 무인기가 네. 유유히 들어와서 왜냐하면 방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그 무속의 지배를 받아도 되는지 정말 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상황인데요. 여기 요 전에 네. 명태균 씨 얘기 하나만 무속에 관한 예, 얘기 예. 하나 예, 혹시 정리해줘. 예. 이거 새로운 사실인데 명태균 씨 지인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네. 명태균 씨가 무속이나 이런 역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알고 네. 또 많이 아는 척하고 얘기도 하잖아요. 네. 또 놀랄 만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무속이나 역학을 접하게 됐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나도 놀랐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가르쳐줬나? 독하겠습니까? 아 독학했대요. 그것도 유튜브 보고 독학을 했대요. 유튜브 보고. 2년을 유튜브 보면서 네. 무속 점집 다 보고 네. 역학 유명하다는 애 다 보고 네. 그 2년을 독학을 했대요 그냥. 그 머리는 좋은 것 같아. 예. 아니 그러니까 독학해가지고 그 실력이 된 거랍니다. 뭐 예. 주변에서 미륵불 같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 한 방에 그냥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 유명한 장님무사 맞습니다. 안진뱅이 주술사 이 한마디에 그냥 바로 저 사람이다. 김건희 씨가 너무 허술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북한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명태균 씨가 독학을 하면서 네. 가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해본다. 무당집에 가서 테스트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또 독학을 하면서 또 역학도 역술인도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더 늘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건희 그 씨 주변에는
직원입니다. 무속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역학하는 분들도 많고. 무슨 공화국이에요 이거? 이거는 뭐 이미 무속공화국이에요. 예 우리가 무속공화국.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와 7시간 통화해서 네. 김건희 스스로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도 예, 잘 한다고.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는 네, 점을 네. 잘 봐. 예. 그다음에 자기는 준리할 시간이 없다. 네. 자기는 틈만 나면 도사들하고 만나서 인생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심취해 있다 그러고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 이상한 그 네. 퍼포먼스 네네. 그거 네. 완전히 주술행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2021년 네. 10월 5일 날 네. 경선 후보 토론 국힘간에 그때 네. 유승민 그 후보가 네. 4명을 짚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때 누굴 짚었습니까? 건진이 짚었고, 있었죠. 천공 있었고. 짚었죠. 그다음에 스님, 스님. 예. 뭐, 그때 많이 나오죠. 스님. 그다음에 네. 이병환 씨, 그 항문침 네, 묻는다는. 네. 그다음에 그 노병환 씨, 아, 노병 예. 노병 헌. 노병환 예, 씨, 예. 노병한 노병한. 한이에요. 예, 예. 그래갖고서 꼬치꼬치 캐물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일부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일부 시인했어요. 천공도 시인했고, 네. 그다음에 노병환 씨도 시인했고, 네. 그다음에 건진법사, 시인했고. 예. 그러니까 지장 스님, 천공 이 두 사람은 역술인이에요. 네. 당시에 그렇게 네, 네.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병환 씨는 학문침 전문. 예. 그다음에 불법이라든지. 노병환 씨는 그 당시에 관상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네. 그날 경선 그 토론 이후 후보 토론 이후에 난리들이 났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때부터 사실 그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의 그 무속인과의 관계, 역술인과의 관계,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토론 중에 왕자를 왕자. 새기고 예, 나왔던 거. 맞아요. 그리고 이 왕자를 누가 새겼느냐? 그 저기 사진에 떠 있는 노병한 예. 그러니까 한국 미래 예측 연구소라고 하는 네. 연구원. 그때 뭐 옆집 할머니가 써줬네, 뭐 어쩌네, 천공이 그게 써줬네 아니라- 이랬는데 또 누구는 김건희 씨 필체다 뭐 이랬는데 네. 이분이 거의 반 시인했던 것 네, 같은데요. 최근에 이 사진은 예. 지금 노병한 씨 사진이고 최근에 그 열린 공감 TV에서 그 취재를 한 결과 취재원을 통해서 네. 취재한 결과 그 왕자가 그 취재원이 이제 노병한 씨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그 왕자가 원장님이 시켜서 한 겁니까 하니까 내 입으로 말 못하지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게 시인하는 맞다는 거죠.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역술가가 그걸 시킨 거구나. 그리고 뭐 동네 할머니가 노병환 아니었구나. 씨 컴퓨터 파일을 보니까 네.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파일이 있었는데 네. 폴더가 있었죠. 네네. 거기에 보면 각종 파일이 있는데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최근까지라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라고. 인사 검증을 저분한테 맡겨. 그리고 노병환 씨는- 의혹이 네, 있어요. 네. 노병환 씨는 저기 뭐야 윤석열 김건희하고 찍은 사진도 있다며요. 이분은 꽤 친해가지고 네, 검찰총장 시절에. 네, 검찰청장 시절에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계속 뭐 문의를 받으면 거기에 답을 해주고 한다는데 여기서 뭐 국정 개입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천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천공은 별것도 아니었어요. 전공은 예. 이 레벨이 좀 명태균도 이렇게 있는 거고 명태균에 노병환도. 밀리고 예. 명태균에 밀리고 저는 이 노병한 이 분이 그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네. 참 섬뜩했던 게 그 최근에 우리나라 이 뭡니까 그 경제부총리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그 부총리 사회부총리와 교육부 장관 이게 겸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걸 이제 나눠야 되겠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용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눠야 되겠는데 나눠서 정해야 되겠는데 할 사람들 따로따로.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상의하고 그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그게 파일 속에 있고. 그렇죠. 그때 이제 대통령이 신년 초에 네. 지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출생 대책 그
그 장관을 네. 부총리급으로 이제 계획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게 그렇죠. 사회부 그러면 이제 정부 조직법상 네. 지금 교육부총리가 사회부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부 장관이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인구 그 대책부 네. 그게 사회부총리라면 네. TO가 하나잖아요. 네. 정부 조직법 바꾸요. 그러면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직을 놓고 네. 교육부 장관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 인선이 돼서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정부 조직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데 네. 근데 야당도 협조는 하겠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장관도 바꿔야 되고 네. 그 저축 사회부총리, 네. 부총리급 장관, 인구 문제 이제 대책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인사 파일이라든가 인사 검증 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노병환 씨한테 이제 이거는 이거는 다른 완전히 또 완전히 다른 다른 얘기죠. 문제입니다. 네. 이건 또 다른 노병환 문제입니다. 씨는 예전에 그 김종인 씨하고 네. 윤석열 총장 시절에 네, 네. 하고 정가변 씨하고 네. 네 명이 식사도 같이 하고 사진 그렇죠. 찍은 것도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 예. 세상에 알려진 거는. 네, 네. 그리고 이분은 또 실제로 자기가 주간조선하고 인터뷰해서 네. 자기가 그런 부분들 봐줬다. 네, 그때 뭐 그 인터뷰했어요. 내용이 YS 때부터 그럼요. 좀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나중에 또 알려지는 거 보면 문제는 이분이 아직도 네. 지금 이제 우리 네. 전파사 김 사장께서 얘기했듯이 네, 네. 아니 세상에 정부 그 장관급 부총리급 인선을 하는데 이분한테 그 검증을 받는다? 그 말이 안 되는 야, 그게 거죠. 말이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이라면. 근데 실제로 진짜. 청와대 그 비서진들 보면 김건희 씨가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인사 검증이 어느 사람은 내정됐는데 막 6개월이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대기만 하고 있고 네. 대기 상태. 네. 그게 보니까 이제 자기가 확신을 못하면 아마도 내로라는 저런 분들한테 그렇죠. 또 관상이라 네. 또 이거 사주 좀 봐달라. 네. 근데 한 사람을 못 믿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네. 아마 크로스 체크 검증을 해서 확신이 서야 아마 김건희 씨는 인사를 하는 것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무당이라고 점술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매예요, 네. 영매. 영매라고 근데 생각하시면 조금 전에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발표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500만 원을 줬다. 예. 진술 돈 봉투 사진 확보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김건희는 좀 자기가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좀 그게 그건 없나 있다면 봐요. 자기 뒷일에 대해서는 뭐 전혀 보지를 못하는 원래 무속인들이 거예요. 원래 네. 근데 여기서 지나가면 잘 재밌는 봐도 게요. 앞일은 네. 좀 못 보는 자, 편이에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네. 지금 창원지검 수사인데 네. 지금 우리는 요 산티켓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요런 거라든가 네. 또 요거 말고 또 하나 또 까진 거 있었죠? 며칠 전에 네. 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네. 그러면 이건 네. 창원지검 수사팀이 뭐 하나 세고 있다. 지검장의 컨트롤이 안 되는, 안 되는. 파일들이 이게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자꾸 파일들이 나왔잖아요 검찰에서 이거는 검찰 아니면 나올 수 있는 JTBC가 단독으로 날렸던 맞아요. 거는 다 검찰 발이었다고. 이게 지금 500만 원이 대가성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명태균한테 돈을 준 정황 처음 포착된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게 수사 통해서 나왔을 네, 텐데 네. 이게 어쨌든 언론에 흘려져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네. 있다는 얘기죠. 네. 검사 그리고 물이 한쪽- 샌다. 그러니까 한쪽에 뚝이 지금 무너지고 누수가 있다는 생겼다. 얘기죠. 예, 그렇지, 예, 예. 그렇지. 뚝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 예.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그 김태열하고 그 강혜경 씨가 이 대목을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이게 아마 요거 말고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진술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지금 검찰에 오래전부터 지금 진술을 한 거거든요. 많은 양의 진술을 한 건데 하나씩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봤을 그렇게 바로 때는 뜨는구나. 구멍이 이제 뚫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뚝이 이게 무너졌다. 우리가 뚝이 네. 뚝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견고해 보여도 조그만 구멍 하나가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 네,
어느 순간 네. 걷잡을 수 없이 뚝방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음. 아마 이제 지금 그 직전까지 간 것 같다. 네. 이런 또 생각이 드는 또 정보네요. 예. 네, 유아톱즈님이 유아톰즈님 검찰 수사가 너무 이상하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죠. 믿을 수가 없죠. 예, 이 믿을 수가 없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결과물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도 이런 상황에서 늘 지지율 17%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임원정 검사 같은 사람은 아직 있잖아요. 예. 믿을 희망도 또 있고 하니까. 이문정 검사도 그런 얘기했죠. 지난번에 이제 JTBC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 파일이 자꾸 나오니까 네.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 흘리지 않으면 네. 나올 수 없는 자료다. 네. 검찰이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지금 김건희 하고 명태균 씨하고의 그 관계가 자꾸 더 까지는 게 김건희 씨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봉화마을 갈 때 왜 코바나 컨텐츠 직원 데리고 왔다고 해서 문제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트레인 원이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 전용 열차에 네. 그때 그 명태균하고 만났대요. 그 두 김영선 번이나 의원하고 만났대요. 셋이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 준 거니까 그 딸내미 이름 대면서 네, 네. 책임져라. 네. 그래서 세비 반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김소연 변호사 얘기를 했죠. 네. 어제도 그 MBC 나와서 양측 변호인 토론을 하는데 네. 김소연은 9천만 원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는 용산 방어하면서 이준석이 저격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석 정보를 네. 가지러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도. 9천만 예. 원이 한 3차례예요. 네. 반띵한 9천만 원하고. 네. 근데 김소연 변호사는 그 9천만 원이 다 하나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어제 버벅대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인이 알지를 못해. 황호여 라인이잖아요. 소속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맞나? 범여권인데 예. 그러면 뭐 윤 대통령하고도 뭐 그러니까요. 가깝게 이게 특명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이잖아요. 예. 사전에 이야기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황호여하고 윤석열이하고 사이 나쁠 건 없거든요. 네, 예. 네, 네. 아니 나는 명태균이도 내가 입 열면 다 돼진다. 이거 한 달 안에 탄핵 간다. 이렇게 뻥뻥 치다가 지금은 뭐 검찰 가고 나서 오히려 언론한테 다 가짜 뉴스라면서 니들이 문제야라고 하면서 야 진짜 채팅창에 김건희 특검만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그래서 올라왔는데요. 민주당이 네. 그동안 이제 이번에 세 번째 특검이잖아요. 네. 네. 이번 14일 날 이제 본회의 네. 의결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김건희 특검법의 혐의 14가지를 수사하자라고 그랬어요. 네, 특검할 그 수사 범위가 네, 네. 오늘 이제 나왔던 거는 2가지로 압축해서 네. 국힘 참여해라 유도하는 네. 거죠.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거 많았잖아요. 양평, 뭐 최상병, 자 14개 다 필요 없고 민주당이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2개만 특검이 들어가도 네. 이거는 다 파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네. 니네가 그러면 제3자 특검, 네. 대법원장 추천 특검 네. 그것도 열려 있다. 그다음에 14개가 아니라 우리 2개로 줄일게. 네, 통과하기 니들 쉽게 들어와. 네, 들어와. 예,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반대표 던지기에 약간 좀 부담 가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 명태균 특검으로 가야죠. 그럴 거. 그렇죠. 명태균 특검하고 도이치모터스 특검. 도이치모터스 예, 특검. 2가지만 특검에 넣자. 지금까지는 14개였거든요. 네, 채팅창에 내손내잡 TV님께서 요 방금 선배 이야기를 듣고 네. 싶어 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네. 김건희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특검이죠. 특검이죠. 그리고 네. 특히 명태균도 명태균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요. 저거는 수사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검찰 수사 파일에 네. 그냥 공소장만 네. 앞에 붙여서 검찰 수사 파일 뒤에 부록으로 붙이면 저거 그냥 바로 기소해요. 네. 왜냐하면 같이 공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할 게 없어요. 그리고 명태균 건은
저거 하나만 까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 우리 다음 아 근데 우리 그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네. 뭐죠? 댓글,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아, 그걸 안 했네. 댓글.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근데 그다음에 그 멤버십. 예. 네. 그런 멤버십. 설명 하나 하자면 우리가 계속 지금 전번 시험부터 김건희만 무속에 관여됐다고 깠잖아요.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반도. 맞습니다. 이 양반도 똑같은 초록이 동생이에요, 이 양반도. 아니 이 그거는 양반도 알려져 있지. 고시 7회 낙방할 때 네. 고시 그만두려고 하고 어디 뭐 한국은행인가 취직하려 할 때 무장 스님이 3년 더 공부하면 꼭 합격하니까 해봐라고. 그 동해 강원도 어디 있다고 어디 하는 동해, 동해 무정. 맞죠? 그래가지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 양반도. 그래 이 양반도 무속에 깊숙이 그때부터. 가능한 그때부터. 아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집안도 그렇고. 무정 스님이란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결혼시켜줬다는 김건희도 말이에요. 영매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도 신기가 있는 영매니 네, 네. 그런데 한 수 위가 네. 김건희가 끌고 가야 될 한 수다. 김건희가 남자 사주를 타고났고 네. 윤석열이 여자 사주를 타고 나서 뭔 저런 여자가 다 있어요. 둘이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네. 김건희는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이제 김건희 사주는 여러 군데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영부인이 될 왕의 사주다, 사주다. 왕의 네. 사주다.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네. 근데 윤석열은 승승장구했잖아요. 변방에 나가 있던 예. 검사가 특검 스타가 됐잖아요. 네. 요번에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하면서 특검은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지가 특검 저거 아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그래서 중앙지검장으로 갑자기 발탁되고 검찰총장까지 되고 현재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믿음도 있었고, 근데 이 과정에 부인 사주가 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지금 내치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그 끝장 기자회견에서 뭐 여실히 드러났지 여실히 않습니까? 드러났죠. 네, 아주 그냥 와이프 그리고 변호한이라고. 뭐. 최근에 그 조계종 스님 한번 만났는데 이름 밝히지 말라 그래서 이름을 말씀 안 드리는데 동해 모 절의 주지님이신데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요새 명태균이 사건 보면서 그 같지도 않은 무당들 자꾸 이름 밑에 스님 이렇게 쓰는 거 그거 좀 쓰지 말라고 너희들이라도 그 우리 네가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이라도 그 스님 짤 좀 쓰지 말라고. 맞아, 저기 그 땡중이지 스님이냐고. 건진법사 법사 옆에 스님 뭐 이런 거. 예. 건진법사 옆에 모자 쓴 분을 이제 우리가 해우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김평론가 칼럼니스트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냥 해우 그래야 돼요. 해우 건진, 그래야지. 해우. 예. 건진 이렇게 왜냐하면 얘기해야지, 저게 자꾸. 종교가 뭐냐면요. 일광조계종이라고 그래요. 일광조계. 우리 조계종이 아닙니다. 네, 저거 네. 일본에서 건너온 그냥 하나의 사이비 그냥 자기네들 종교지. 불교를 믿는 건 맞아요? 불교에 기초한 건 맞아요? 그거 그냥 제가 봤을 땐 일본에서 나온 그 분파. 예. 전번에 봤던 예, 천리교. 우리 불교 그건 아니고요. 일광조계종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조계종하고 연관이 있나?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건진이는 이제 해우 밑에서 예. 초등학교 때 집 나와서 예. 그 해우 저분께서 예. 이제 돌봐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고아였는데 네. 그래서 건진을 현대 건진도 이제 근데 건진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던 가깝죠. 거죠. 예. 그리고 건진이 그 코바나 컨텐츠 명함도 파고 다녔어요. 맞아요. 나 그 명함 예, 봤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 양재동 캠프에서 그 조직 관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네. 민주당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건진의 정체가 뭐냐라고 그래서 건진이 당시 해임이 됐었죠. 조직에서 이권계 문제도 좀 있었죠. 예. 근데 그 함성특 교수가 그래요. 그 윤한홍 의원이 건진이랑 친해 갖고 네. 윤한홍이가 힘을 잃기 시작한 게 건진과의 이제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건진 때문에 윤한홍 의원이 밀린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요. 저기 일군이라고 쓰신 분이 건진이죠? 네. 예. 건진이 그래갖고 정권 초기에 그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네. 각 대기업에 공문 보냈잖아요. 음. 그 건진 점 보면 모릅니까? 공문 보냈잖아요. 맞아. 이거 맞아. 팩트예요. 시작부터 그랬죠. 초반부터 하여튼 그랬죠. 말썽이었어요. 초반부터. 왜냐하면 건진이 수술실이하고 뭐 다를 게 없네요. 건진이 맞아요. 용산을 딱 팔고 맞아요. 예. 그러면
기업들의 대관 업무, 로비스트, 그다음에 청탁의 루트로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런 소문이 나니까 민정실이 민정비서실이 그런 거 잡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또 민정수석실이 건진한테 경고를 줬다고 그러죠. 네, 네. 이거 팔지 말아라. 네. 그리고 기업들한테는 공문 비슷하게 보냈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 이건 팩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진이 조심하라. 그렇게 해서 자른 건데 사실은 김건희 씨하고 건진하고 관계가 저렇게 밀접하니까 민정비서실에서 저 정도 경고를 한 거지 있을 수 없는 거죠. 건진이 잡아놓아야죠. 당연하죠, 그거. 당연하죠. 근데 건진이한테 주의만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주변에 이 뭐 무속을 무속으로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속의 부족함을 무속으로 채우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건진이가 네. 경남 쪽에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이권 청탁에 네. 그 의혹이 많이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도 네. 명태균이한테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네. 자기 공천 건진이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녹취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양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생김을 보고 뭐 공수를 던지는 건 하수고 네. 얼굴의 빛깔을 보고 공수를 던지는 게 상수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 양반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건진이 이제 박수인데 예. 그 전에 신사동의 그 가로수길에서 네. 점집을 했어. 점사집을 했어요. 점사집 했죠. 네. 그래서 왜 점사집 보면 그 왜 총무 허드렛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무슨 네. 뭐 굿하면 네, 뭐 이런. 상, 네, 상 네, 네. 그다음에 손님도 손님 와고. 기다려 네, 차도 네. 내줘야 되고 네. 그거를 군대 동기인가 자기 친구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총무 네. 역할을. 네. 그 건진 친구 당시 그 점사집 했을 때 네. 총무 역할을 했던 분이 그 벌써 윤석열 그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네. 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네. 아주 충격적인 증언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저런 거- 나중에 저런 거 세상이- 멤버십 멤버십에서도 까면 안 될 것 조절해야 될 같아요. 정도입니까? 저 멤버십은 뭔지 한번 또 설명해 주셔야지. 멤버십. 예. 우리 저희 제일 전파사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엑스파일. 아유, 우리 엑스파일. 사장님 하나 있어요. 방송 중에 방송국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멤버십 이야기하려 놓고 방송 중에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깊은 이야기를 멤버십 엑스파일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라이브 방송 끝나고 따로 남아가지고 녹화를 또 하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방송 때 다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더 속 깊이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때걸 눌러주십시오. 예. 저때꾸알 물론 해주시고요. 저는 이 방송하면서 참 자괴감을 느끼는 게 저는 현직 그래도 기자이면서 네. 편집국장 하면서 이게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런 부분은 이제 잘 못 다루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거를 기사화하는 거는 네. 지금으로서는 예. 감히 저도 상상을 못하고 그런 썰이 있다라는 것만 한데 이 방송에 지금 라이브에 나와갖고 네. 야 진짜 사실은 근데 이게 일정 부분 다 사실이고 의혹 추정 부분도 있지만 네. 상당 부분 국민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런 방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참 정말 한편으로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대한민국이 어쩌다 네. 이렇게 괴이한 나라로 변했나 2년 반 만에 예. 이 부분은 국격이 참 많이 떨어졌어요. 야, 참 안타깝습니다. 네. 방송으로 지금 뭐 저런 얘기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그래도 힘내시라고 내손내잡 TV님께서 슈퍼챗 쏘아주셨습니다. 아유,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일 전파사 힘이 나네요. 응원한다고 또 힘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스티 가든님께서 당나라 무측천이 주술에 그렇게 미쳐서 온 나라가 주술에 빠졌다는데 지금 이 나라가 꼭 그런 것 같네요.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저 사진 띄워놓고 그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때 손에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거짓말했죠. 그리고 수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 중간에 윤석열 당시 후보는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이제 뭐 너무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요. 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가 거짓말하는데 이게 진실인 것 같아요. 제가 4주 전인가 5주 전 방송에서 네. 뭐 입 벌구라고 그랬죠. 네. 입만 입만 벌리면 구라다. 제가 기사로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칼럼으로. 너무 답답해서. 저 지난번 그 오죽하면 입 벌고 정권이라고 끝장 하겠느냐. 기자회견 때도 우리 거짓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도 이제 거의 뭐 그 140분을 그 보고 난 네. 그 소감이 그 저는 직업 때문에 할 수 없이 봤잖아요. 네. 야 진짜 이게 동문서답, 횡설수설 뭐 이게 논리가 없어요. 피플앤뉴스 다음 코너에서 그 이야기부터 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피플앤뉴스 다음 코너는 세 번째 코너 홍준표 오세훈 2파전으로 가나 하는 제목이고요. 한동훈 이준석의 불가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입벌구 이야기, 우리 저기 끝장 기자회견 보면서 그 반응들이 굉장히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 기가 찬다. 이 꼴 보려고 뭐 이제 반 돌았는데 이게 무슨 그 나라의 대표가 할 이야기냐. 이게 뭐 대통령이 한탄이었죠, 한탄. 반성하러 나온 게 아니라 네. 대국민 선전포고. 선전포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염장지르러 나왔느냐.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국민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라통이 터진다. 네. 그다음에 제2의 개사가 시즌 2냐. 그래서 맞아요. 예. 그다음에 아내 사랑꾼. 거의 다 거기에 그 반발할 수가 없는 조선 최고의 네. 아내 사랑꾼. 그래서 그걸 사랑꾼이라고 해야 되나? 일부 남성분들은 집에 들어가서 부인들한테 좀 시달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 저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라고. 내 편 들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그냥 대국민 앞에서 네. 내 아내 건드리면 알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 아내는 순진하고 이게 사실 이런데 네. 언론하고 잠깐만요. 야당이 예. 악마화 시키고 있다고 자기 부인을 그렇게 옹호를 해요. 두드리려고. 네. 이게 사실 정상적인 기자회견이면 네. 정상적인 기자회견이었으면 기자들이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 일어나가지고 네. 뭐 하든지 끝날 때 나가서 박수 쳐든지 하는데 둘 다 없었어요. 이번에는. 이번에 예. 기자들이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나고 박수도 안 쳤어요. 그건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네. 이건 정상적인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건 사과 기자회견으로 본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근데 윤석열이 속좁게 뭐라 그랬어요. 전번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국회도 안 가는 거라니까. 자기한테 박수 안 쳐준다고. 자기 나가면 박수도 쳐주고 네, 네. 뭐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오 하고 막 야위나 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가고 싶겠냐고. 예.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옹졸한 생각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것 당연하죠. 때문에 국회를 안 간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5살 어린애도 아니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걸 참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아내야 되고 그게 네. 이게 진짜 이게 아니, 그 한마디로 여론이라고 말해서 생각하고 아닙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전혀 부인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부인이 네. 사과 좀 한번 제대로 하라고 네. 등 떠밀려서 나와서 하기 싫은데. 아유 우리 네. 저 부인이 사과하라고 그래서 저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기자가 도대체 뭘 사과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 부인 악마화 시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이? 야 이게 정말 조선 최고의 사랑꾼이라니까요. 국민들 앞에서 140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럴 한 때 나라의 시간 되니까 대통령이 또 뭐 끝장 기자회견이라 하더니만 그러니까요. 시간 되니까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또. 아니, 거기서 또 반말해요. 옆에 됐지. 또 외신 목이 기자한테 아파가지고 외신 기자 무한하게 그 외신 뭐 기자도 그것도 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외신 기자가 그렇게 밤에 서가지고 한국말로 통역을 해가지고 발음까지 해가지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알아들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나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하는지. 그럼 영어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나 참 아니 그다음에 답답하더라고요. 그거. 지지율이 네. 이제 곤두박질을 치니까 네. 그때는 이제 19%였었죠. 네. 지난 그 전주에. 네. 그러니까 원래는 브라질 그 에이펙 갔다 와서 하려고 하다가 네. 이게 이제 큰일 나겠거든. 네, 네, 네. 명태균도 터지고 여기저기서 막 검찰도 파일들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이 이거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난 민심을 좀 잠재우려고 네.
이제 사과성의 기자회견을 한 건데 아니 사과는 기름에- 그냥 기름 성남 부었죠. 민주에 그냥 신나 휘발유를 부어버렸잖아요. 아, 거기에 제일 웃겼던 건 그거예요.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 밤에 자기가 자기는 부인 핸드폰을 못 와이프가 보는데 몰려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핸드폰 답장을 밤새 했대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미쳤냐? 그것도 미쳤냐? 그게 기자회견에서 할 소리예요. 그게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백도 많이 했어요. 범죄 자백을 많이 했어요. 범죄 자백 많이 했어요. 범죄 자백. 네. 그다음에 5월 9일 날 네. 공천 김영선이 해줘라. 네. 이게 뭐 어떠냐고 들이대잖아 네. 이제. 네. 아니 네. 그게 자기도 그러니까요. 이제 국민으로서 검찰들이 숙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저거. 아니 자백한 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특검 들어가면 네. 저거는 뭐 그냥 뭐 본인이 자백한 그러니까요. 자백 자백 진술 회견이었거든. 저건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특검에도 그냥 바로 증거 채집됐잖아요. 네. 그죠? 제가 오늘 피플앤뉴스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시작이 앞서가지고 지난 대통령 끝장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그 한동훈 이준석 사진입니다. 이 두 사람 이 대통령의 지금 이런 솔직히 저는 뻘짓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뭐 안 하니만 못한 이런 짓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테는 자기한테 또 기회가 오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네, 먼저 얘기했어요. 한동훈은 이제 뭐 오죽하면 간동훈이다. 간철수가 아니라 이제 간동훈이 돼 버렸잖아요. 그 저희가 이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한동훈 대표한테 네, 힘을 기회를 줬습니까? 네. 제가 칼럼으로도 몇 차례 썼다. 네. 그 한동훈 대표에게도 기회가 있으니 힘차게 한번 나가라. 네. 그게 당신이 살 길이요. 응원했습니다. 우리 많이 응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아서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전광훈 밑에서 태극기 흔들 것이다. 네. 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네, 줬잖아요. 네, 네, 지금 네. 기회는 찬스니 네. 칼을 한번 들어라. 또 네. 기회가 왔잖아요. 이번에 윤석열이 기자회견 말 같지 않은 기자회견 했을 때 네.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돼요. 아니, 난 그거 아니다. 그것도 안 했잖아요. 난 그렇게 안 가겠다. 네. 난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생각대로 가겠다. 이제 네, 그때가 그래, 네 입장은 다 기회였는데. 들었으니까 이제 내 입장으로 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네. 했어야 되는데 전혀 뭐 지금 자꾸 아니, 한동훈 대표 그거 잘했다는 것도 다음 아니고 날 안 했어요. 했다는 것도 다음 아니고. 다음날 예, 예. 사흘 뒤에 사흘 뒤에 예. 웃긴 그러면서 거예요, 칭찬을 그게. 한 거예요. 네. 그러고서 그래, 한다는 그건 이제 얘기가 끝난 거죠. 또 칭찬을 뭐라고 하면 그냥 있어요? 바로 칭찬을 하지. 차로 지나가지고 그것도 웃기는 그것도 간 거고요. 보고. 예. 간 보고. 특검이 아니라 또 역시 여전히 특감. 왜 저럴까요? 쫄보라 그러는 거죠. 뭐 왜 쫄보, 그러겠어요. 쫄보. 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임원정 검사가 어느 방송에 이인자 생활을 나와가지고 어느 윤석열 방송에서 밑에서 이인자 생활을 너무 예. 오래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쫄보라고 누가 그러니까 많이 쫄보래요. 많이. 제가 그랬잖아요. 심하게 쫄보라고. 여러 번 쫄보다. 네. 그래도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줘서 그래도 다 죽어가는 보수의 붕괴, 보수의 재건에 당신이 그래도 한번 왜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는 안 돼요. 여의도 정치권이 어떤 데인데 우리가 검사 출신한테 한번 되게 당했으면 됐지. 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나란히 있는 그 이준석 의원 사실은 이번이 한동훈한테는 정말 그 보수 쪽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명태균 때도 안 묻은 그 저로의 기회였는데 저로의 기회였죠. 옆에 있는 이준석은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 그 국면이거든요. 이게 명태균이 꼬꾸라지면 꼬꾸라질수록 계속 이제 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텐데 아니 내비두면 이제 빨려 들어가고 한동훈은 계속 부각이 될 텐데 자기도 같이 지금 윤석열하고 같이 이제 뭐 굴러 떨어지겠다고 지금 스텝 밟고 있는 거잖아요. 대다수 국민들이 이준석과 명태균이를 한 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몸이었잖아요. 공동 범죄자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아까 문제인 거죠. 김소연 예, 변호사 이준석한테.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굴러갈 건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김소연 변호사도 무료변호하는 입장이 그 명태균한테 저 이준석이 이제 막 비리 네. 얻어가지고 네. 폭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네. 아니 물론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시겠죠. 아니야. 변호사도. 예. 내가 봤을 때는요. 네. 명태균 씨는 네. 아무리 무료변론이라도
아니라도 그렇지. 네. 김소연 변호사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아니, 그거를 정부하고 딜이 된거 뭐가 지금 아니냐. 이가 예. 맞아 지금 뭐가. 예. 저는 김소연 변호사가 엑스맨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명태균 씨는 독을 품은 거야. 저건 변호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을 공격해야 누가 되잖아요. 꽂은 거잖아 지금요. 그러니까요. 명태균님. 이준석을 파라고 그러지. 이준석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는 정치자금법만 물어라. 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네, 네. 그 공천 개입, 네. 그다음에 여론 조작. 네. 이거는 이준석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네. 이렇게 네.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 저렇게 또 나서는 사람 처음 봤어요. 사실은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는 한 조란 말이에요. 김종인하고. 지금 이 이준석은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명태균을 바라보면서 옆에 이 김소연은 답답하겠죠. 붙어 있고 답답하겠죠. 네. 이 그래도 상황이 까지 지금 붙어 있으니까. 예. 바짝 쫄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오랜만에 네. 이준석 대표가 미국 가 있잖아요. 이제 네, 네. 그 지금 아주 묘한 시점에 이제 네. 우원식 의장하고 네. 같이 이제 동행해서 갔는데 네, 네. 침묵을 지키다가 오늘 네. 대통령실이 김소연도 그렇고 네. 대통령실도 그렇고 자꾸 이준석에게 물어봐라. 네. 당시의 공천 문제를 김영선 공천 문제를 용사는 철저하게 이준석하고 윤상현한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책임전가요, 책임전.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씨도 네. 이준석한테 또 이 그러니까요. 공천 문제를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준석이가 이제 페이스북 정치를 또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심하게 용산을 까던데요. 예. 저스티스 가든님이 김건희가 일부러 붙여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일리 전혀 있어요. 근거 없는 일리 건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있어요. 일리 있어요. 분명히 말을 마친 것 같지 않아요? 말을 아니, 맞췄어요. 둘이 예. 통화도 했을 것 같아. 그 윤석열 기자회견, 네. 명태균 검찰 수사 이거 네. 이것도 웃기고 네. 거기에 김서원 변호사, 네. 황우여 쪽 라인이고 네, 이거 네. 이것도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예. 명태균한테 그 용산 메시지가 김소연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수위 조절을 한다든가 입장 표명할 때 이 정도까지 해서 하고 검찰 수사도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코치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도 지금 바짝 쫄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모든 책임을 강혜경과 네, 네. 이준석한테 돌리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럼- 명태균은 이제 그것도 입을 맞추지 않으면 그렇게 나오기 어려워요. 예. 모종의 사인이 이제 오갔을 것이고 네. 그 가이드라인은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요. 그렇죠. 이거 뭐 네. 간첩 접선하듯이 무슨 뭐 네, 네. 모르스 보내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를 철저히 명태균이 머리는 좋잖아요. 네. 아 내가 가이드라인을 여기까지 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김소연 변호사를 붙인 거 아니냐. 맞아요. 그거 뭐 충분히 가능한 거야. 그다음에 우리 가능한 변호인이 시나리오죠. 예. 우리 구독자님은 네, 좋습니다. 변호인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잖아요. 명태균 그렇죠, 씨한테 그렇죠. 당신 요거까지만 해.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약속 대령 같아요. 검사 창원지검 조사 자체도 약속 대령인 것 같고요. 느닷없이 김소연 변호사가 나선 것도 그러니까 웃긴 거죠. 무료 변론이다라고 하면서 나선 것도 모종의 시나리오다. 예, 지금 이준석하고 그렇게 권력층이 압박력 있는 변호사가 나온 것도 웃긴 거죠. 이걸 예. 그 시나리오를 다 이제 짠 게 지금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이는 시나리오를 안 짜더라도 네. 청와대 지시가 없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네, 다 본 나왔죠. 거예요. 네, 다 나왔죠. 아니 그걸 저기 윤석열이 가르쳐 준 거 그 아니에요. 앞에 네, 사실 예. 그 김영선 딱 보여준 거 아니에요. 김영선 전 예. 의원이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명태균 씨는 자기보다 김영선이 먼저 들어가지 자기가 나중에 할 거다라고 당연히 예언을 그렇게 했잖아요.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예. 이게 순번이 이렇게 다 짜져 있고 이게 다 짜 맞춰져 있었던 거죠. 지금 서로. 이제 그것도 웃기잖아요. 강혜경이 조사를 계속 받고 있고 이 양반들은 바로 검찰 송치되고 돼버리고. 그게 명태균 씨가 그게 시나리오가 짜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초조하면 말이죠. 네, 이제 영장이 청구됐잖아요. 네, 어제 그 폭풍 페이스북 네, 포스팅을 해요. 네, 오늘도 살자고 네. 갖가지 거를 음.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조함의 발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명태균 씨가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막상 자기가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면 네.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은 오금이 쩔이죠. 네, 우리가 첫 번째 다뤘던 그 주제에서 이미 본인은 제가 볼 때는 그 10년 이상형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그런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헤어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저는 네. 명태균 근데 씨한테 이 한 건으로 해가지고 10년을 살릴 수 있겠어요? 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야. 그렇게 살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저는 그래서 명태균 씨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다. 네. 저도 조언해 명태균 주고 씨 싶은데. 지금 당장 들이대서 네. 2년짜리 싼 티켓 끊어준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2년 살고 나오면 끝날 것 같죠. 자, 되죠. 정권이 바뀝니다. 네 맞아요. 자, 민주정권으로 바뀌면 이거는 다시 이 수사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보수 정권이 정권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윤석열 대통령 바톤을 이어받으면 전임 대통령의 불거진 그런 의혹 이거는 다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싼 티켓 들어가서 아 이제 살았다. 내가 대통령 부부 보호해야지. 절대 그걸 끝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왕 검찰 요번에 조사 받는 거 네. 나중에 또 받지 마시고 그냥 커밍아웃 하세요. 저 어디 뭐 그랬잖아요. 명태균 씨 호기롭게 나 저 구속되면 대통령 한 달 이내에 탄핵된다. 다 뒤진다 그랬죠. 그거 말로만 그러시지 마시고 녹취 따끈따끈한 거 있잖아요. 2개만 풀어놓으세요. 민주당에 주세요. 그리고 공익제보자 신고하세요. 그게 명태균 씨가 원래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려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라고 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네, 거록도 네. 있잖아요. 네. 명태균 씨 아마 나중에 그 감옥소 들어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그때는 스피커가 없어져요. 지금 들어가기 전에 네. 빨리 몇 가지 파일 언론 몇 군데 이렇게 뿌려 놓으시고 민주당에 따끈따끈한 거 녹취 명태균 주고 씨가 들어가십시오. 저도 해야죠. 네, 저도 네. 한 말 해야죠. 왜 저를 빼세요? 아니 명태균 씨 지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예. 명태균 씨. 예. 그 명태균 그렇게 명태균 명태균 씨 아니 뭐 특집이 돼 버렸네. 아니 명태균 씨 저도 꼭 할 말 있어요. 저도 할 말 명태균 있습니다. 씨가 빨리 하세요. 항상 그랬잖아요.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기 싫다. 그 얘기 꼭 약속 지키세요. 요번에 민주당하고 해가지고 공익제보자 하세요.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파일 까시고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딸이 이쁘더라고. 예.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명태균 씨 그 변호사가 김소연 씨죠. 강건이 되면 구속이 되면 당신의 마이크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답은 나와 있는 네. 거예요. 제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네. 지금 그 강혜경 씨 변호인이 노영희 변호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영희 예. 변호사가 강혜경 씨 파일 다 갖고 있어요. 네. 다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명태균 씨도 변호인을 그 노영희 변호사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혜경 씨하고 김소연으로부터 예, 탈출해야 명태균 되는 씨가 이제 한 팀이 되는 거죠. 예, 예. 김태열 소장님도 그렇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노영희 변호사로 창고를 다니라하면 노영희 변호사 또 스피커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명태균 씨 산다. 진짜 싼 티켓 2년 사실 수도 있다. 제가 공익제보하고.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시끄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조용히 해 그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김소연 변호사한테 저희 네. 뭐 또 소송 당하는 거 소송 당할 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그죠? 네, 당할 것 큰일 났네. 아유 어쩌자 이거.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이야기 진행 중에 갑자기 명태균 씨한테 우리 속마음 뭐 진솔된 이야기 한 영상 마디씩 편지 이제 시간이 영상- 됐어요. 예, 명태균 씨께 드리는 영상 편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 홍준표 오세훈 쪽이 그 지금 주목을 좀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얼마 예. 전에 우리가 지금 홍준표 이야기할 때 명태균 관련해서 뭔가 그 아킬레스건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 최용희 씨 이야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최근에 그 홍 시장이 그 당원 명부를 명태균에 건넨 것 그 측근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치고 나왔습니다. 안심번호 명부고 경선 직후 바로 삭제된다. 아무런 위법 사실도 없는데 마치 우리 측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인 양 폭로하고 헛소리하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을 검찰은 조속히 구속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명태균 이제 몰아세우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제수가 들려니 별놈이 다 귀찮게 한다 그러면서 정치하다 보면 온갖 사람들 다 만나게 되지만 이런 자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 뭐 힐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또 저한테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돌려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홍준표는 요 털고 지금 명태균 구속되면 본인에게 대권의 길이 또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그렇게 이제 생각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네, 명태균 사건 터진 다음에 네, 한동훈 대표 공격하고 네, 이준석도 공격하고 네, 이제 정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부부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요. 네, 오늘도 페이스북에 네, 그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네, 네, 예.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네, 대통령 부부를 아주 그냥 찰지게 아주 비판하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 홍준표 저 시장이 네, 그 당에서 철저히 감사해서 네. 가려내라. 그래갖고 처단해라 한마디로. 네, 처단해라.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아직도 꿈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자기가 그 지금 이제 지금 절호의 기회가 자기에게 그렇죠. 또 왔다고 지금 보는 왔다라고 거죠.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영산을 방어하면서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때 그 보수가 괴멸됐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 그쪽에 섰던 사람들 네. 유승민이라든가 네, 네. 예를 들면 권성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잠재적 라이벌들 예. 이거를 완전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서 네. 자기가 그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데 네, 과연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도전하면 대선에 세 번째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대선에 후보로 나왔으면 하는 후보가 홍준표 네. 후보예요. 땡큐. 예, 땡큐. 땡큐. 땡큐 후보예요. 이겨본 적도 있고, 네. 예, 크게 이겨봤잖아요. 네, 크게 네. 이겨본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색깔론으로 들어가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홍 시장하고는. 예. 근데 저 지난 그 크게 이겼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박근혜 탄핵이 있은 직후여서 네. 뭐 크게 이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예.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신 홍준표가 나왔었더라면 예. 싸움이 어땠을까요? 싸움이 저는 그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네. 그때 오히려 네. 민주 그 진보 진영의 이른바 이제 수박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네. 악마화됐잖아요. 네, 네,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거 대장동 이런 걸로 공격하지 않았는데 네, 네. 그 그렇죠. 이낙연 이낙연 씨 계열에서 쪽에서 남평원 씨가 했잖아. 남평원 씨 지금 국무총리실 들어갔어요. 네? 엊그제. 예, 맞아요. 되게 재밌죠. 오. 그러니까 정은현 씨는 맞아. 국책연구기관 또 3년짜리 갔죠. 네. 남평원 씨는 저하고 이제 좀 관계가 좀 있는데 네. 왜 그 리멤버라고 명함 네, 애플 네, 있죠. 네, 네. 거기 보니까 남평원 씨가 명함이 바뀌었어요. 네. 그럼 일정끼리는 뭐가 오잖아요. 보니까 국무총리실 인사 본 것 같아요. 예. 한덕수 총리실로 들어갔어요. 저 근데 인터뷰를 좀 예, 사실은 대체 뭐죠? 전화해 볼까요? 지금 근데 사실은 그 대장동 파일을 남평호 씨가 그 경기 무슨 경제일 신문인가? 그 1인 매체 네. 거기에 줘갖고서 대장동 네네네.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최초죠. 주간조선이 받아갖고 네. 조선일보가 공격했고 그때 네. 오히려 국힘은 공격을 못했어요. 네. 나중에 55 클럽 보니까 전부 국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 대선 바로 그 치열한 싸움에 네. 대장동에 발목 잡혀서 완전히 이미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에 만약에 윤석열이 아니고 국힘 후보가 홍준표였다면 0.73으로 국힘이 이긴 게 아니라 네.
그래도 한 4~5% 이상으로는 홍준표가 이겼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다들 그렇게 네. 평들을 하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위험했어요. 오히려. 홍준표는 이번에 다시 자기한테 기회가 오면 예. 이번에는 꼭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얼마나 기회가 아쉬움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예. 막 홍준표 불화성을 터지겠죠. 저 성격에. 예,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 후보 지고서 그 이상한 11만 표가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훨씬 앞섰는데 윤석열 후보를 그러니까요. 당원 여론조사에서 무참히 졌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움직이기 본인- 11만 표인데 그때 일각에서는 그게 신천지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네. 자기 페이스북에 네.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었다. 예. 신천지 조직이 동원돼서 파안을 뒤집은 거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경선도 끝났는데 네. 이제 와서 자기가 그거를 또 문제 삼으면 뭐 하겠느냐라고 네.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또 음. 명태균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이 국힘 블루를 경선 삼키는. 조작에서 네. 여론 조작 이게 불거지니까 네. 또 시위를 해요. 그거 자기도 알았다. 근데 이제 와서 분란 일으킨들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쓰라린 아픔이에요. 네, 자기가 이제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고 이제 마지막이지. 마지막이고 그리고 당내 지지 기반이 좀 약해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런 컴플렉스가 있죠. 그리고 또 호남권이라는 그러니까 영남권이라는 특히 대구라는 그런 진짜 컴플렉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자꾸 저 홍준표 시장이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 나오면 전라도에서는 영표거든요. 전멸이거든요. 그또 예, 또 예. 부인이 또 저기 전북이라 가지고 호남에서 자신 있다 그래. 전멸이. 예. 아무튼 홍준표와 함께 지금 또 뜨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동훈, 이준석이 싹수가 노랗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세훈 쪽으로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쏠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그 그럼 한번 현상이 할게요. 있고요. 예. 배현진 국회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양반이 워낙 늘 권력만 왔다리 갔다리 권력만 하는. 쫓아다니는 네, 네. 양반인데 최근 그 윤석열 기자회견 때 안 보였어요. 냄새가 지금 오세훈 쪽에서 났나 보죠 또 이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겠죠. 역시. 예. 그러면 그 대단합니다. 양반이 어디를 갔는지 예. 쫓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 서울시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예. 5~6개월 전부터 네. 예전에 이제 국힘 경선 캠프에 있던 좀 실력자들 있잖아요. 네. 숨은 고수들이 네네. 스물 오세훈 캠프 쪽으로 헤쳐 모여 한 거는 이미 뭐 우리 정치부 기자들은 많이 알고 있고요. 알겠죠. 네. 예. 뭐 저한테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 방송상 뭐 적합치 않고 네. 김병민 또 네. 저 윤석열 후보 시절에 얼마나 쉴드 잘 쳤습니까? 또 요거는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병민이. 지금 부시장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속들이 오세훈 캠프로 합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5~6개월 전에 김건희 씨가 불안하잖아요. 이제 지금 임기 반환점 돌아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이제 대통령 그만두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이거는 정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세훈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김건희 씨가 여러 역술가들 무속인들을 만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네, 만나보는 네. 건데 네. 오세훈한테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세훈 또 시장도 자기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아유 어떻게 또 오세훈 시장을 믿고 또 운명을 맡겨? 아유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을 원래는 믿겠습니까? 약간 명태균하고 그렇죠. 김종인하고 있었죠. 이준석하고 한조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그 명태균 치는 거 보니까 그 뭐 같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 말을 좀 느글느글하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네, 약간 네. 느글느글하게 하잖아요. 진짜요? 예. 정확하게 표현 안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 후보 나오실 겁니까? 그러면 뭐 지금 뭐 시점을 네, 보고 네. 뭐 지금은 서울시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네. 최근에 인터뷰에서 달라졌어요. 이 양반이
대통령 후보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51% 정도 51% 정도 결심을 했다. 자. 그 1%가 넘었다는 거는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양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 요거를 보면 돼요. 요즘은 영향력이 없지만 예. 조선일보를 보면 돼. 네. 누구를 밀고 있나. 음. 근데 그 매체가 네. 오세훈이를 이제 좀 비중 있게 다뤄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야. 조선일보도 지금 아직 누구를 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한동훈이로 하려고 했다가 한동훈이 아닌 것 같고 확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확정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버렸죠. 버린 카드죠. 그런데 그렇다고 오세훈이 쪽으로 기울자니 좀 더 두고 보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쪽 보수 쪽에 확실한 차기 대항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뭐가 걱정되냐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 완타오르 뜨니까 네. 일단 15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분수령이 될 것이다. 네. 14일 날 김건희 특검 있죠? 특검 그 본회의 네. 있죠? 네. 15일 날 이재명 네. 대표 1심 선고 있죠? 물론 네. 1심이니까. 네. 하지만 1심에서 만약에 법정 구속 유죄가 있어요. 예. 유죄가 법정 구속까지 뭐 선고권 검찰이 구형 1년 했는데 내가 아니, 법정 구형을 심이 무섭다는 시키니까 거는 법정 구속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죠. 검찰이 1년 구형 검찰도 미안하 이거에 창피한 거야. 근데 2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아니. 2년 구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네.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인식인데 이걸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1년밖에 못 때렸어 구형을. 1년 구형했어요. 1년 구형했는데 어떻게 법정 구속을 시켜요? 저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인데 문제는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대법원에서 후보가 안 확정되면 되는 거죠. 예. 후보가 안 되는 거하고 민주당은 450억을 토해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네, 어마어마한 지금 거죠. 오세훈도 명태균하고 연결돼 있지 않나요라고 저스티스 가드님이 질문 주셨는데 돼 있죠. 돼 있죠. 왜냐하면 그 명태균은 김종인 매직의 첫 작품이라고 김종인 매직이 자기가 김종인 매직을 이루어졌는데 오세훈이 그 첫 작품이고 특히 명태균이가 오세훈이한테는 좀 잔인하게 얘기했죠. 질질 짰다라는 표현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울었다고 하니까 네. 울지 않았다. 자기는 부인하니까 네. 명태균이가 그랬잖아. 울질 않았지. 질질 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근데 그러니까 명태균 사실- 씨가 보면 예. 전혀 아닌 거를 얘기하진 않아. 그러니까 25분을 설득을 했대요. 그 김종인을 그 명태균이 오세훈 안 된다 한물 갔다라고 하는 걸 25분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안철수하고 단일화도 가능합니다. 온갖 그 플랜을 짜가지고 해서 이만큼 했는데 오세훈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나. 근데 사실 그때 오세훈 시장은 그 강철원 당시 부시장 그 오세훈 그 보좌관 출신 강철원 부시장 그 지금 김병민이 가 있는 그 자리에 네, 부시장이 네. 있었던 그 사람이 그 명태균 쪽하고 이제 협상은 다 강 부시장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나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오세훈은 나는 이 명태균하고 한 번 정도밖에 보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명태균 가슴 깊이에는 정말 첫 작품인 거죠. 나의 저기 물꼬는 그 오세훈이 터졌기 때문에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그런 사연입니다. 네, 오세훈 얘기 잠깐만 좀 몇 네.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우리 오세훈이- 가야 될 길이 지금 20분밖에 안 그래, 남았습니다. 빨리 얘기할게요. 네, 오세훈이가 약간 부잣집 귀공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잘생겨가지고. 그렇긴 그 한데. 최근에 그 이미지를 깨려고 네. 자기가 삼명동 서울 삼명동 알죠? 삼명동 판잣집 아들이라는 걸 집중 부각하고 있어요. 아.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 2036년에 서울시가 올림픽을 유치를 신청을 해놨어요. 예? 아. 이거를 집중 지금 또 부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번 하겠다. 꼭지 제목이 홍준표 오세훈 2파전 보수 진영 2파전으로 가나 이제 이런 네. 꼭지인데 네. 지금 한 저기 뭐야 우리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의 몰락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이준석까지 끌고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고 나면 이 두 사람이 보수 진영의 새로운 쌍두마차로 좀 뜨지 않을까. 그 외에는 저 아니 민주당에서 오세훈이 유리하다니까 2036년 유리해요? 서울 두 번째 올림픽 이거 하는데 아. 우리 경쟁 상대가 어딘지 아세요? 어딥니까?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예요. 아 그래요? 예. 할만하네요. 한결수월하지 않겠어요? 한결수.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적으로 시적으로 내세우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여기서 요거 오세훈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네. 오세훈 그 윤석열이가 오세훈이하고 같은 학번이에요. 친구 학번들인데 네, 네. 훨씬 젊어 보이죠. 예, 사석에서 윤석열이가 오세훈이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한동훈이보다 훨씬 괜찮은 인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한대요. 예. 아, 뭐 그래야 그래야 되겠죠. 아무튼 뭐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핫이슈 브리핑. 요 내용은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플랜을 세웠던 것으로 강력히 의심이 아니라 추정되는 네 김종인, 명태균 그리고 플러스 김건희 이 세 사람이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왜 만들려고 했을까? 이 이제 정황은 몇 가지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사진이 4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과 명태균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제 만들고 두 사람이 명태균이 봄날일 때 찍은 봄날인데 사진이네요. 네, 두 사람이 김종인 뭐 제주도 휴가 중. 근데 저 휴가지가 저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나중에 알려진 김한정 씨라는 분의 제주도 별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좋네요. 저 두 사람이 왜 이준석을 대통령 만들기라는 생각을 짰을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끼리의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 좀 밝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2년짜리 정도로 해가지고 중도에 그만하고 개헌해서 4년 중임제로 4년 가고 중임제. 네 가고 그때 이준석 출격시키고 젊은 보수로 세상을 이끌어가자. 이제 그게 이제 보수가 앞으로 쭉 집권해 나갈 길이다라는 플랜을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는 노발대발했다고 하죠. 근데 그게 뭐 노발대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사를 던졌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저기 몇 차례 한번 그 선배도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만약에 2년 중임제 말하는 거 4년 중임제. 예. 아니 지금 이준석이 이제 그 시나리오 네네. 부분 그러니까 이준석이 30대에 정말 우리나라의 그 보수의 맥을 이어왔던 네. 국민의힘 당대표로 됐을 때 네. 사실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긴장을 했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야 민주당의 586 그래서 민주당 그 당시 586들이 많이 욕먹었죠. 네. 왜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을 못 키웠느냐. 586이 너무 오래 해먹었다.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이 딱 쳐서 후배를 키우지 못한 거지. 반면에 그때 민주당이 노쇠했다는 얘기 그렇죠. 많이 들었죠. 예. 국민의힘은 이번에 도봉리에서 국회의원 된 김지섭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포천에 네. 그 젊은 정치인 또 김성원. 예. 그다음에 이준석, 네. 천하람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네. 야 국힘은 저렇게 젊어지는데 또 당 대표가 30대야. 이건 돌풍이다. 그래서 차기는 몰라도 차차기 그러니까 지금인 거죠. 윤석열 다음이죠. 그 당시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준석이가 차차기 40대가 돼야 대통령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네, 있으니까 네. 나오게 되면 민주당의 대항마가 웬만해서는 네. 그 이준석을 못 막는다. 네. 이래서 사실은 민주 진보 진영도 긴장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민주 진보 진영은 다행이죠. 윤석열이를 오늘날 저렇게 무참히 이렇게 변방으로 내쫓아서 지금 이제 눈치 보고 있게 만든 네. 이게 윤석열이에요. 윤핵관들하고. 이준석을 그렇죠. 내친 게. 그랬죠. 예, 예. 당 대표에서 그야말로 내친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준석은 막 울면서 양두구역 내가 뭐 이러려고 뭐 질질질질 싹을 짰지만, 잘라버렸죠. 예, 싹을 잘라버린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준석은 아무리 그래도 왜 제가 여기 우리가 첫 번째 방송 때 네. 명태균
이거 게이트 터질 때 네. 이준석을 주시합시다라고 맞아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준석은 자기가 이 틈 외줄타기로 해서 포스트 한동훈, 네. 한동훈이 날아갈 것이고 네. 그러게 되면 이 싸움에서 자기가 살아남아서 보수 재건, 자기가 지난 총선 때 출사표 던질 때도 금이환영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수 재건하러. 그러니까 국민의힘 떠난 게 아니었다고. 네. 할 수 없이 윤석열 때문에 잠깐 개혁신당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자기가 승리해서 다시 보수를 접수하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었지. 그러다가 명태균 게이트가 딱 터지는 바람에 이준석의 꿈은 사라지고가 돼버린 거죠. 깨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준석 아까운 네. 이준석이 나는 아깝지 않다. 네. 이준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랄하게 많이 비판했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준석 비판할 때마다 댓글도 많이 붙고 제가 뭐 3, 4년 전부터 이준석이 정말 구태 정치인이다. 나이만 어리지 네. 하는 정치 행태는 완전히 무슨 뭐 꼰대 정치인들 저리 가라다. 여실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런 그렇죠. 위기 혐오 상황에서. 못된 것만 조장, 배웠어요. 갈라치기, 네. 지역색 조장, 젠더 갈등, 배신. 정말 배신, 정말 나쁜 것만 거짓말, 했죠. 배신. 거짓말, 배신. 그래서 이준석이의 시대는 이제 꽃이 피어보기도 전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은 이제 서서히 이제 저물어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에요. 예, 이런 플랜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기도 합니다. 보통은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는 주로 이제 야권 아니면 내각제를 염두에 둔 이제 그 정치 세력들의 그 이합 집산에 또 이렇게 발현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우리 MC는 그 있었는데 4년 중임제 계속 네. 요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요즘 나오고 있는 건 요즘 나경원이가 또 다시 며칠 전에 4년 중임제 들고 나왔더라고요. 네. 예전 같으면 욕먹을 짓인데 네. 요새는 뭐라고 안 하대요. 뭐 네. 얘기해 들어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던데. 네, 지금 MC는 같으면 예, 지금 예.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만 빨리 교체할 수 있다면 뭐든 다 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남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생각하는 거는요. 네. 저도 우리 저 김 사장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네. 4년 중임이든 5년 단임이든 5년 중임이든 문제는 하루 빨리 네. 신속하게 윤석열을 끌어내려랍니다. 네. 그래서 그건 동감합니다. 원 포인트 임기 단축 2년 네, 임기 단축 2년짜리. 개헌이 힘을 얻는 게 네. 그 지금 벌써 처음에 30명이었는데요. 개헌 연대가 네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네. 뭐 다 이제 합쳤어요. 뭐 이제 곧 40명 돼요. 15일 날인가 이제 발표하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아직도 밀고 있죠. 당론으로. 예, 예. 조국혁신당이 탄핵 소추안을 네. 오는 20일 날 네. 광화문 광장에서 발표한다고 맞습니다. 하고요. 오늘 20일.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영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그 개헌 임기 단축 개헌 연대가 네. 이제 지금 야권이 다 뭉쳤잖아요. 네. 30명이었는데 15일 날인가 16일 날 15일 날 네. 40명까지 늘어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탄핵이든 네. 하야든 그렇죠. 임기 단축 개헌이든 국민이 원하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개헌에서 반드시 이번에 들어가야 될 게 검찰 개혁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반드시 그 기소권 그다음에 수사권 분리하고 검찰을 미국식으로 해서 하자면 4년 중임제도 중요하지만 검찰은 이렇게 일본식으로 둬서는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뭐 그 두 가지를 개헌 차원에서 다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지난번에 봐서 알지 않습니까? 금수한박 했지만 그 검찰의 저항이 워낙 그 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윤석열 탄핵이 무조건 우선인데 네. 아까 4년 중임제가 어떻게 네. 생각하냐고 물어본 게 왜 그러냐면 4년 중임제를 원래 내놓은 사람이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네. 노무현 대통령 좋은 의지로 네. 내놓았는데 그때는 5년 단임이었잖아요. 네. 자기가 1년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옳다고 국민투표에서 붙여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네. 자기가 1년 깎여도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많이 해서 오래 해서 그런지 네. 4년 중임제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나는 지금 예. 4년 중임제가 됐든 이거는 논점 흐리기다. 이건 지금 의제로 올릴 필요도 없다. 네. 국민들은 빠른 거야. 탄핵이든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끌어내린 다음에 네. 그다음에 4년 중임제든 네. 5년 단임제든 그때 가서 논의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16일 날 강화문 꼭 네. 나오세요. 그리고 다음 아, 코너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5년을 다 채우겠다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디슈 브리핑 두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선배가 직접 찍은 사진이죠. 네, 지난주 제가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취재 겸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 가서 찍었는데 지금 이 사진만 봐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다음 사진을 지금 바리케이트처럼 경찰들이 쭉 서 있는데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복장을 이게- 보고 예. 네, 이 복장입니다. 야, 이 처음 보는 복장인데 이게 로보캅 같죠? 예, 로보캅 같고 저게 요번에 예. 오늘 지난주에 보니까 처음 착용하고 왔고요. 네. 저 병력들은 서울 병력이 아닙니다. 울산 지방에서 다 왔고요. 그리고 저게 요번에 새로 들여놓은 장비랍니다. 네. 바리케이트도 네. 페인트 칠이 새 거인. 네. 근데 마치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듯한 네.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요. 이날 4시에 민주노총하고 민중연대가 이제 집회를 열었는데 네, 네. 집회가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음. 너무 많이 민주노총이 몰려갖고 숭례문 앞에 메인 무대가 있고 네. 네. 시청 쪽으로 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경찰이 중간 허리를 잘라놔 버렸어요. 바리케이트로. 아, 예. 그래서 그 집회 참가자들이 네, 어디로 네. 갔냐 하면 네. 시청 쪽으로 한 무더기 있었고요. 네. 서소문 방향 있죠. 네. 이쪽으로 시위대가 꺾였어요. 네. 그래갖고 일부러 자꾸 충돌을 유도하는 거예요. 어, 경찰이 충돌을 유도하는데 저는 민주노총이 참 현명하게 대처했다. 네. 그래서 계속 진행자가 네. 경찰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하지 네, 네. 마십시오. 네. 너무 많이 몰렸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차선 네. 한 차선만 내주잖아요. 네. 네. 반만. 네. 근데 너무 많이 몰리니까 숭례문 앞에 전 차선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도 경찰이 시위대를 대호를 네. 중간에 바리케이트 쳐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네. 그러니까 대호가 양분된 거죠. 어.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무대에서 네, 시청으로 대호가 이어지지 않게 네. 얘들이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네. 이 과정에서 네. 이거 과잉 진압 아니냐 네. 해서 집회 참가자들이 옥신각신했어요. 네. 근데 경찰의 진압이 네. 왜 뉴욕 경찰들 보면 짓밟아 갖고서 그러니까. 목을 따듯이 이 사진에 아이고 저 한창민 의원이잖아요. 한정민은 옷이 찢어져 가지고 사회당 당수죠? 사회민주당 대표인데 예, 제압당하는 게 방송에 나왔잖아요. 한창민 그 대표가 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길을 터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네, 네.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그 네. 앞에서 어떤 광경이 벌어졌냐 하면 집회 참가자가 네. 경찰이 진압해갖고 목을 누르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 미국 NYPD가 네, 네. 흑인 제압하듯이 네. 그래서 그거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멱살이 잡히고 아니 집회 현장에서 저런 모습이 지금 안 보인 지가 안 보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 그리고 복장도 저게 중날일 때 입는 복장이 위압감을 주겠는데요. 저게 국민들한테. 지금 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야3당이 일제히 네. 민주노총하고 네. 이게 폭력 집회라는 거를 유도하려고 네. 경찰이 자꾸 싸움을 거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모습도 진압 작전을 보입니다. 네. 사전에 치밀하게 짰어요. 네. 그리고 이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가 이 정권이 네. 하다 이제 불장난 썰이 있었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무인기도 보내고 풍선 왔다 갔다 해서 북한이 도발해주면 네. 전면전은 아니고 국지전을 일으켜서 뭔가 충암파 군부로 인해서 민주당이 계속 경고를 내렸죠. 계엄 조심하자, 계엄 조심하자. 근데 북한이 응하지를 않으니까 물 네. 건너갔잖아요. 그랬더니 우크라 러시아 전에 우리 지금 뭐 네. 확연하려고 확연을 했죠. 트럼프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왜 파악해요? 남이 전쟁터에 우리가 가서 왜 유발을 하냐고. 전쟁 유발 정권이잖아요. 민주당이 이날 구워도 전쟁 유발하는 정권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도 불발됐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쟁 종식시키겠다고 하니까 아니, 이제 남은 이제 거는 국민 상대로 시비 거는 것 같고 지금 이 썰이 돌지 않아요? 그 기자들 간에 그렇죠. 광화문 충돌설.
광화문 충돌설. 예, 그래서 광화문에서 경찰이 충돌을 도발하는 거예요. 저거는 도발해서 충돌을 확대시켜서 야, 이거 문제 있다. 네. 왜 앞으로 이제 요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예. 이날도 많이 모였어요. 예, 민주노총 4시에 했었고 5시 반에 촛불 행동의 집회가 있었고 네네. 6시 반에 민주당 집회가 있었는데 이게 합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20만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 집회는 10만. 네. 근데 이게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 전주에 30만이었잖아요. 야, 이날도 30만이 좀 더 됐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저스티스 거예요. 가드님이 군사정권 부활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국민 상대로 전쟁과 폭력을 조장해서 그 죄를 어찌다 갚으려는 걸까요? 라고 하시고 오버페이스님께서 그냥 합시다. 그냥 하시죠. 너무 힘들어요. 뭘 그냥 하시자는 거죠. 이날 14명 연행됐고요. 네. 그중에서 4명 지금 영장을 네. 쳤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시민들은 네. 지금 이제 그 탄원서죠. 네. 영장 기각 탄원서 릴레이 서명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하나 이제 사법부가 네. 마지막 보루인데 우리 네. 민주주의에 네. 15일 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네. 있는데 네. 네. 그거 그렇죠. 이제 탄핵 우리가 네. 그 탄원서를 썼는데 네. 100만이 넘어갔죠. 그렇죠. 네. 지금 남아 있는 이제 법원 우리 민권을 지킬 수 있는 네. 법원의 현명한 판단만이 네. 이제 지금 우리가 그나마 네. 검찰 포갑 정권에 맞서는 네. 유일한 그 우리 기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요. 법원마저 네. 만약에 그러니까- 검찰 손을 들어주면 네. 이거는 그때는 정말 아니 그 댓글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골프 쳐야 된다고 하시니까 골프 연습이나 열심히 하세요. 광화문 괜히 광화문 네. 분쟁설 일으키지 마시고 오늘 골프 연습이나. 16일이면 이거 위험해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내가 그날 현장에서 봤는데 그렇겠죠. 네. 이러면 이러다 지금 뭔일 나겠다. 진압장비나 옷 입은 게 위험하게 입었네요. 저게 우리 그 내란시나 입는 거지. 이게 무슨 이런 민족시위하는 우리 학생 운동할 때 그 왜 백골 부대, 백골단 걔네들이 저 보세요. 저거 더 무섭네요. 방탄모 백골 네. 헬멧. 네네. 백골 때는 저기 청바지만 입고 우리 다녔지. 토요일 날 16일, 예, 네 16일 16일에 저희 집회 현장에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제일 전파사가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 좀 생생하게 알려드리고 또 이제 셀럽들도 초대해서 말씀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 기대되는 거는 자 전날 한 가지 사실은요. 네, 민주노총하고 전국 대학 민주동문회가 다 집결됐어요. 네네, 저도 뭐 그래서 나갔지만 취재 겸해서 근데 촛불 행동의 촛불 집회가 끝난 다음에 네. 일제히 다 빠졌습니다. 민주당 집회 전에 네. 다 철수했어요.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주당이 탄핵에 탄자도 안 썼고요. 네, 피켓도 네. 민주당이 준비한 피켓은 윤석열 퇴진도 없었고요. 네.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뒤로 돌리면 전쟁 반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직 탄핵의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전날 당일로 야권 4개 정당이 연대했거든요. 연대 합의 네. 맞죠. 그래서 아니 전날도 민주당 예. 단독 집회인데 그 신장식 의원, 예. 네.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 맞아. 네. 김재현 의원이 올라와서 네. 세게 한창민 의원 올라와서 네. 탄핵도 얘기했고 네, 네. 민주당은 일체 탄핵 얘기를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이재명이 재판 결과 보고 그렇죠. 얘기하려고 전국 그러는 거예요. 민주 그 대학 네. 동문회 민동이라고 그러죠. 전민동을 그래서 민주당 이날 집회 보이콧했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노총도 민주당 집회할 때 다 빠졌습니다. 네. 근데 요번 주 토요일 날 이제 16일 날 집회는 좀 다르겠죠. 민주당, 조국혁신당 자, 10시 연합이잖아요. 연합. 지금 아주 예. 이번에 좀 분수령이 마무리. 될 것 거기다 같습니다. 15일 날 마무리하도록 이재명 하겠습니다. 재판 결과도 있고 하니까 저희 어마어마하게 몰릴 것 같습니다. 예. 정권 집회 라이브 이제 분수령.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집회 라이브는 커뮤니티의 코너에서 우리 16일 날 집회에서 안내해드리고, 방송하는 예. 겁니까? 예. 12시경 정오부터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좀 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현장도 중계를 하고 예, 초대 손님도 받고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도록 아유 오늘도 하겠습니다. 또 그냥 저희들끼리 또 예. 막 또 그냥
떠들다 보니 벌써 2시간이 근데 저기 뭐 마지막으로 네. 설동관님이 또 80년대 전두환 정권 다시 돌아오는 거군요. 경찰 아저씨 그런 일은 없을 정신 겁니다. 차리세요. 시민들이 성숙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저희들 16일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건 네. 경찰이 도발한다. 그렇죠. 아니야. 저렇게 옷 입는 게 어디서 로봇 자, 같다는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아, 고맙습니다. 저건 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저기 있는 거 댓글, 뭐야? 구독. 저기 있는 거 찍는 알림 거야? 저거? 설정입니다. 찍기야 뭐야 저거? 저건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를 저렇게 해놓으면 더 무섭다. 다리에 저걸 다 했네. 네. 의경 보낸 엄마들은 되게 이제 안심감이 들겠지만 안정감이 들겠지만 투구가 집회 전에 현장에서는 새로 착용하고 온 것 같아요. 네. 반짝반짝. 그다음에 완전 울산 로봇카인데. 병력, 그다음에 그 전국에 있는 네. 지방 병력들이 왔는데 여기 지금 카메라에 안 잡혀 있는 숭례문에 보면 메인 무대 있죠. 네. 그 뒤쪽에 네. 경찰이 몇 중대가 왔는지 무지하게 집결이 있었어요. 여차하면 옛날처럼 여르고 있는 것 확 들어와 갖고 네.